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를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정상으로 가는 단계를 표현한, 설명한 책이거든요. 1, 2, 3, 4, 5, 6, 한 7단계 정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엔 제가 1단계인 건전한 자기 이미지 확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단계인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책은 반납한 상태라서 제가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대인관계 타인에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돼요. 근데 내용들은 사실 좀 진부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재미없냐면 장점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라, 타인의 자존심을 살려줘라, 그리고 칭찬을 할 때는 성실하고 진지한 칭찬을 해라, 그리고 타인의 욕구를 찾아내고 만족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나도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모든 자기 개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런 말 있잖아요.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 이런 말처럼 웬만한 좋은 습관들이나 좋은 태도, 좋은 가치관, 마음가짐 등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란 걸 받았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만 행하기가 어렵고 행하지 않고 있을 뿐. 그래서 가끔 가다 반성도 하고 들으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가치 습관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좋은 타인을 대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지만 결국에 모든 이런 진리를 소개하는 것의 관건은 좀 재밌게 새롭게 표현하느냐의 여부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신선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괜히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고 또 기억에도 잘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평범한 타인에 대하는 방법들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례는 그냥 이야기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업가가 바쁘게 길을 지나가다가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거지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돈통을 옆에 두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가가 지나가다가 돈을 1달러를 넣고 급히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근데 가다가 그 사업가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거지가 돈통이 있었는데 그 옆에 사실 연필이 몇 자루 꽂혀 있었거든요. 자기가 1달러를 줬잖아요, 거지한테. 그래서 그 1달러만큼의 연필을 꽂아서 빼서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면서 거지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아까 1달러 넣었는데 지금 늦게 다시 와서 이걸 가져가는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근데 사실 당신은 나랑 같은 사업가다. 왜냐면 너는 정당한 가격에 상품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사업가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몇 개월 흐른 뒤에 그 거지가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그 사업가한테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말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게 다시 자존심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업가라고 말해주기 전까지 나는 연필을 팔던 거지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가 지금 읽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책을 조용히 혼자 읽을 때는 이 작은 사례가 되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 사업가의 마인드가 되게 멋진 거죠. 보통 우리 지하철에서 다닐 때나 길 다닐 때 노숙자분들이나 돈통을 가만히 옆에 두고 계신 분들 가끔 발견하는데 항상 저도 돈을 넣을 때 옛날엔 좀 자주 넣었는데 요즘에는 안 넣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측은하고 불쌍하거나 동정심을 갖는 생각을 주로 했지. 그 사람이 만약에 옆에서 뭐 껌 같은 걸 놓거나 물건을 놓았을 때 내가 돈을 주고 가져간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가는 그 거지에게 당신은 나처럼 똑같은 사업가다. 정당한 가격에 물건을 팔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편견 없이 동등한 시각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 줬기 때문에 그 거지가 다시 그 말에 힘을 얻고 이렇게 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심지어 훌륭한 세일즈맨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의 말미에 나오는 말이 타인이 할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타인을 바라봐주는 우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이 저는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전과자 관련된 사례예요. 이건 특별히 사례가 있다기보다는 전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 건데, 흔히 이제 전과자에 대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긴 했지만 감옥에서 대가를 다 치르고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감히 평가하지 못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가 이제 이 전과자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과자의 80% 대부분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해요. 이 책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전과자가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고용주한테 저는 전과자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하고 취업을 해요. 그러면 취업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 사람이 좀 다시 해고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또 이 사람이 취업하기 전에 사실 저는 전과자입니다, 전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애초에 취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나와요. 즉 우리가 이 전과자들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은 대가를 치른 사람이니까 우리랑 똑같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가? 진짜 너네들 그렇게 생각하니? 사실은 너네 다 편견 안에 갇혀있고 저 사람들을 전과자로 보잖아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과연 전과자를 만났을 때 정말 편견 없이 그 사람이 현재는 전과자가 아님을 내가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동등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예시가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온 메시지는 사람은 타인을 본대로 또 그대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전과자를 도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를 도둑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나 타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또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사실 뭐 한 가지 짧은 내용이 더 있는데 이 내용 그냥 소개하지 않도록 할게요. 벌써 한 7분 40초가 되고 있거든요.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말도 중구난방이고요. 어쨌든 저는 유튜브를 촬영을 해서 올리지만 이거는 막 제가 막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스스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취지도 있고, 또 제가 책 읽은 내용을 스스로 곱씹고 체화시키려는 목적도 있고, 또 내용이 좋으니까 볼 수 있는 환경에 올려놓으면 누군가는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세 가지 취지로 올리고 있는 거라서 지금 근데 목이 쉬었어요. 되게 막 나는 별 뜻 없이 유튜브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막 목은 쉬었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엄청 좀 뒤죽박죽이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인상을 받았고, 이 대인관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엄청 중요하다. 왜 일장에서는 건전한 자기 이미지에 확립하면서 나 스스로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책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기존에. 내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좋겠다.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오롯이 그냥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깨졌어요. 그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최상의 상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좋게 바라보면 바라봐줄수록, 더 믿어줄수록 그 사람도 더 좋은 성과와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저는 배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엄청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대인관계를 했지만 다음번에 목표나 자세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는 제가 좀 더 나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말하는 게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목도 아프고 9분, 10분이 다 돼가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